오늘은 이제 채권 부분을 지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파트를 좀 볼까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이론 모형이 어떻게 접근이 되는가 하는 걸 봤는데요. 이론 모형을 좀 더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실제 이그젬플을 보고 하는 것이 실은 제일 낫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떤 메소돌로지들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게 가능한 건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 이그젬플은 금융 IT 제가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인용된 이그젬플을 제가 우리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쪽부터 사인업 슛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가지고 결과를 어떤 파라미터들이 추정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이 되는 건지를 좀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옵션이 있는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프랙티컬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옵션이 있는 경우에 이제 밸류에이션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듀레이션 같은 것을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 듀레이션 구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보는 두 가지가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내용이 뭐였냐면 만기에 1이라는 프린시플을 주는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의 현재 가격 V of T는 원금을 요 디스카운트 팩터로 디스카운트 백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몰 r이라는 것이 우리가 instantaneous short rate라고 단기 이자율 이렇게 불렀습니다. 단기 이자율. 단기 이자율을 사용해서 디스카운트 한다는 건데, 이제 익스포넨셜이 붙었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expectation은 위험 중립하에서의 확률이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중립하에서 R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가정을 하게 되면 정기분포에 관한 어떤 정기분포를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그 식을 사용을 해서 밸류에이션 포뮬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R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그 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팩터가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제 현가가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값은 지금 뚜렷하게는 모르고 on average로, 즉 expected value만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랙티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R을 생각을 해보면, R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확률 공간에서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적절하게 매핑을 하면 위험 중립 공간에서 또 그 프로세스를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본 것은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예로 저 R이라는 프로세스를 일요인 모형, 바스책 모형이라는 것을 처음 R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가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스책 모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스책 모형은 하나의 팩터를 갖는 모형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팩터를 갖는 다른 모델의 일테면 이제 부분 집합이 이제 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바스책 모형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를 나중에 이제 보면 그게 실은 레벨 팩터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스책 프로세스였고요. 장기적으로 이 숏 레이트라는 것이
그 스테타를 중심으로 민 리버팅하는 즉 자기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거고, 동일한 것이 이제 리스크 메저를 바꾸면 위험 중립 프로세스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정한 다른 텀들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램다라는 것을 갖는 어떤 텀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텀에서 램다는 보통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요런 메저를, 즉 확률 공간을 바꾸는 이런 방법들은 금융 퀀트 이론 이런 데에서 배우는 주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들, 즉 이제 세타나 카파나 시그마들, 저런 것들이 나중에 그 밸류에이션을 끝냈을 때 최종적인 폼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R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타우의 함수로 표현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카파니, 뭐 시그마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고요. 뭐 램다. 이런 파라미터들이 추정이 돼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어떤 특정한 통계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GMM, General Method of Moment, 이런 것들로 뭐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R이라는 것은 개념상 존재하는 숏 레이트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숏 레이트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떤 값을 집어넣을 것이냐, 뭐 이런 프랙티컬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이렇게 모델을 풀었고요. 우리 경영대 또 채권을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상빈 교수님이 경영대에서, 제가 그냥 평소에는 이채권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이제 이 바스트랙 프로세스하고 좀 다르게, 다른 RT에 대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정한 모델을 호 교수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상빈, 호&리 모델로 굉장히 젊었을 때 센세이셔널하게 저런 이론 모델, 이걸 푸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이름일 거예요. 뭐, 칵스, 러스, 잉거솔. 칵스, 잉거솔, 러스. 뭐, 이런 분들이 또 채권 이론에 앞서가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일정한 바스트랙 프로세스와 좀 다르지만 돼 있는 어떤 다른 프로세스를 가정을 하고 저 모델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유명한 모델들은 이 RT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RT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 가정해 가면서, 반면에 이제 문제는 더 수학적으로 풀기가 좀 쉽진 않겠죠. 그죠? 이제 그런 쪽으로 확장을 시킨 한 스트림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R이라는 게 딱 하나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싱글 팩터 모형이 되는데, 팩터가 하나만 있을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자율 기간 구조에는 3개 정도 팩터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수준과 기울기와 그다음에 커버처,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나머지 2 팩터가 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것이 모델이 안 돼 있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잠깐 옆에 가서 보고 올 것은, 이제 이 모델하고 아이디어는 비슷한데요. 훨씬 이것보다 좀 더 프랙티컬한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론이 되겠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자료집에 올려놨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스케치하게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용어로 이거를 VT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여기서 그냥 P, 반드 프라이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현재 시점이 T이고 만기가 캡 T예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 차이가 보통 우리가 타우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잔존 만기. 예. 그래서 만기가 요 사이만큼 남은 것에 현재 가격이 얼마일까? 만기에 1을 지급한다면, 그죠? 그러면 아까 보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인티그레이션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아까 식하고 똑같습니다. VT 식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를 이제 바스트랙은 어떤 일정한 민 리버팅 프로세스로 가정을 했는데,
이제 요게 좀 차이가 나네요. 보세요. R이라는 것을, 즉, instantaneous short rate를 어떤 상수 더하기, 그러니까 summation 사인이죠. 그죠? summation의 xit죠. i가 1부터 3입니다. 그럼 뭐예요? rt는 어저스먼트 하는 어떤 상수 더하기 x1t 더하기 x2t 더하기 x3t. 그래서 앞에 받은 바스책 모델에서는 x1t만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얘가 1인 거죠. 1. 그래서 우연히 얘 빼놓고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x1t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애디티브한 방법으로 x2t도 있을 수 있고 x3t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DRT라는 이제 이분이 한 semi-affine square root 모형 이런 방법은 일단 3팩터를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3라는 넘버가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3개 팩터와 뭔가 관계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어쨌든 얘는 미관측의 어떤 팩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더해져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를 어떻게 가정하느냐, x를 보세요. 맨 앞에 보면 다 지금 연속 과정이거든요. 연속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팩터의 확률 미분은 요거 곱하기 dt 더하기 이거 곱하기 dw네요. 그러니까 바스책 모형하고 좀 비슷한 유형인데 좀 다르게 쓴 거예요, 모양을. 보니까 얘는 파라미터, 얘는 파라미터. 보니까 이거에 레벨 텀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레벨 텀. 근데 스퀘어 루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스몰 인터벌이라고 했고, 타임 인터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1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요게 스퀘어 루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퀘어 루트, 이거에 대한, 즉, 브라우니언 모션의 확률 미분항에 곱해져 있는 게 보통 시그마였는데, 시그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앞에 보면 바스책 프로세스하고 비슷한 이야기고요. 거기에 얘가 들어가고 곱하기로 거기에 스퀘어 루트까지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스퀘어 루트 프로세스 그래갖고 그 카크싱거소라스가 즉 CIR 그 모델에 이야기하는 스퀘어 루트 프로세스가 여기에 스퀘어 루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지금 x의 2분의 1승이라는 뜻인데 그냥 뭐 개마승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델타승 이렇게 좀 더 제너라이즈 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2분의 1로 가정한 경우가 이제 이 경우고요. 두 번째 팩터는 보니까 스트럭처가 똑같습니다. 세 번째 팩터도 스트럭처가 똑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이 팩터가 x가 움직입니다. x가 나중에는 이제 얘가 레벨로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레벨을 결정을 하고 얘가 움직이면서 슬로우를 결정을 할 거예요. 또 얘가 움직이면서 커버처를 결정할 거거든요. 세 개가 한꺼번에 합해서 이 숏 레이트를 결정하고 걔가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거래되는 자료를 놓고, 그죠? 거래되는 자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들에 예를 들어서 잔존 만기가 다 달려 있을 거고요. 그죠? 그거를 사용을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파라미터들을 알면, 아까 바스책 모델에 유출을 해보건데, 이거의 이론가는 하고 이제 이걸 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그죠? 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푸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좀 문제점이 뭐냐면,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연속인 과정들이 일단 들어가고요. 이론적으로. 모델을 풀기 위해서. 이거 편하게 풀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데이터는 디스크리트한데 이런 거에 대한 과정은 지금 연속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그때 우리가 yield하고 얘는 지금 이 사이에 원금 딱 한 번 1이라는 걸 주니까 만기에 이건 디스카운트 바운드죠, 그죠? 디스카운트 바운드예요.
디스카운트 반드인데 이게 그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프라이스에 로그를 취하고요.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그거를 만기로 잔존 만기로 나눠주면 걔가 yield가 된다고 그랬어요. yield가. 앞에서 한번 식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렉처 노트 12에서 맨 앞에 페이지를 보면 예, 그래서 프라이스를 아는 거나 yield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근데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만기에 한 번만 딱 프린시플을 주는 걸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할인채, 제로 쿠폰 반드라서 yield나 프라이스나 실은 이제 그러니까 yield나 스팟 레이트나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론가들이 그러니까 이 챕터의 앞에는 한 2페이지 정도로 해서 이론 모델, 이런 쪽의 이론 모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간단한 기술을 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델이 어떤 클래스의 모형이냐라고 부를 때 우리가 보통 이거를 affine class 모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affine class. affine class의 모델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affine은 linear라는 뜻이에요. affine class인데요. 그게 뭐에 대해서 linear냐? 만기가 서로 다른 어떤 이제 현물 수익률이 쭉 있다고 했을 때, 실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걔는 요 unknown factor 있죠. 이 unknown factor에 대해서 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얘는 델타 제로 더하기 델타 제로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그죠? 델타 제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세 개죠. 세 개 서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 넣고 1 넣고 1 넣고요. 더하기 2 그죠? 3 3입니다. 세 개 애디티브죠, 그죠? 뭐냐면 얘는 어떤 스칼라 상수 더하기 나중에 보면 얘도 상수입니다. 얘도 상수. 얘도 상수인 매트릭스예요. 곱하기 어떤 숫자.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선형인 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affine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그러니까 요 x는 앞에서 정의한 세 개의 팩터고요. 미관측의 팩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특별한 요런 스트럭처를 가정을 하면, 요런 스트럭처를 가정을 했을 때, 이 듀얼티라는 분이 풀어보니까, 요 A하고 B는 요렇게 생겼대요, 요렇게. 잘 읽어지지도 않네, 그죠? 네, 잘 읽어지지도 않아요. 보니까, 만기는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런데 만기는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만기는 연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65분의 며칠, 뭐 이렇게 연으로 표시할 거고요. 요 게마 파라미터인데, 아까 보니까 뭐 세타 같은 거 있었죠? 그죠? 여기에 보이는 K 또는 카파도 아까 봤을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X 프로세스의 파라미터들이에요. X 프로세스. 근데 여기 보면 카파 Q가 나오고요. KQ 또 K의 P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K의 P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도 좀 P로 되어 있죠. 기호상. 얘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확률 공간에서의 프로세스 X를 가정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으로 따르는 X 3개가 있는데 걔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지금 Q니까. 그죠? 그래서 P라는 확률 공간에서 가정한 얘를 이러한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요 확률 공간으로 옮겨줍니다. 요 확률 공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파 Q라는 얘가 이제 나옵니다. 카파 Q. 이렇게. 카파 Q. 그래서 얘를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시책 프로세스에서 원래 프로세스. 그 밑에 리스크 뉴트럴 프로세스가 하나 또 있었죠. 그죠? 예. 그 리스크 뉴트럴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생기고 걔를 처음에 가격식에 집어넣어서 실제 기대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형태는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뭐 K의 Q 1, 2, 3, K의 P 1, 2, 3, 뭐 시그마 1, 2, 3, 뭐 여러 가지, 뭐 세타의 1, 2, 3, 뭐 게마의 1, 2, 3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걔를 다 알고 있다고 치자. 알고 있다고 치면 이제 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그죠? 얘는 관측되는 거래된 데이터.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피지컬한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묶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시계열 분석을 왜 학부에서 들어야 되느냐? 학부에서 여러 가지 뭐 간단한 예측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커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만 필터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칼만 필터는 어떤 관측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관측되는 데이터가 관측이 안 되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얘가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일정한 방법으로 움직여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관측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설명 변수가 있으면 회귀 분석에서 개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얘가 미관측에서 안 보여요. 그때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계산하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에 대한 프로세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페어업 이퀘이션이 주어졌을 때 실은 이 X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도 그려볼 수 있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고 그 방법이 칼만 필터를 이용한 상태 공간 모형에 의한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텀으로 보면 이게 관측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파라미터의 함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관측의 X, X는 연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만 필터를 사용을 해서 추정한다는 것은 뭐든지 관측이 되는 것과 미관측이 되는 것을 연결시키는 식을 하나 도출을 하고요. 그다음 미관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적절한 과정을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최후 추정법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은 좀 테크니컬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코딩하는 관점에서 써본 거예요. 처음에 봤던 식 중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현물 수익률 곡선이다. 아까 small y.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론 가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관찰이 되는 친구들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y의 타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만기에 1을 주는 요 만기에 1을 주는 왜 현물 그거죠. 얘는 만기에 1을 주는 요만큼 남은 이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잇는 이제 모델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3요인 이런 듀얼티 모형 같은 것을 쓰면 걔 모형에 의하면 얘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X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실제로 그 파라미터 조합에 따라서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선을 찾아내는 게 이론 모형이에요. 이론 모형. 그래서 이 이론 모형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파라미터, 즉 세타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변형시키면
이 함수 모양은 이론 모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걔가 실제 데이터와 얼마나 근접하냐. 가장 근접하게 하는 세타를 찾는 거예요. 뭐 실은 말로는 뭐 굉장히 간단한 straightforward한 엑서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미관측인데 확률 과정이라고 했죠. 그죠? 연속이나 확률 과정이라고 했고, 그래서 보면 뭐 델타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칼만 필터를 이용한 상태 공간 모형 그 식인데요. 어떤 관측이 되는 거, 수익률, 우리 관측이 안 되는 거, X, 팩터, 얘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종의, 그러니까 얘는 관측이 되는 가격들이고 얘는 미관측에 아직 이제 디터민 해야 되는 이 이론 모형 궤적이라는 거죠. 당연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얘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관측이 안 되는 거고 얘도 관측이 안 되면 식별이 안 되는 모델이거든요. 식별을 위해서 얘가 어떤 특정한 과정, 예를 들어서 벡터 오토리그레이션을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얘가 이제 X였는데 미관측의 팩터였는데 걔는 연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있는 기호들은 다 지금 이산적인 거예요. 디스크리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모델을 세팅할 때 X 프로세스를 이렇게 이산적으로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칼만 필터 알고리즘이 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칼만 필터 알고리즘 자체는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일단 저렇게 모형을 바꿔놓기만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두 개 방정식, 예측 방정식과 예측 오차의 분산,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인쿠에이션을 사용해서 리커시브하게 그 미관측의 알파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자체를 칼만 필터라고 부르고요. 얘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 필터 알고리즘을 써서 예측 오차하고 예측 오차 분산을 계속 만들어내 가지고요. 얘를 가지고 likelihood 펑션을 만들고요. 얘를 ln을 취해서 썸을 해서 이렇게 얘를 찾는 거예요. 우드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그래서 그냥 여긴 지나가겠습니다. 우드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이거를 아느라고 제가 한 15년 전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시계열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산적인 데이터, 뭐 일별 데이터, 분기 데이터, 뭐 이렇게 월별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많이 쓰다가 연속인 데이터 과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연속인 데이터 확률 미분 과정 X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DT 앞에 어떤 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DW 앞에 어떤 텀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 X 자체가 레벨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그마를 베리언스 펑션이라고 했을 때 얘가 X의 펑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파라미터들의 함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가장 심플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시책 프로세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호앤리 프로세스. 그 다음에 나온 게 CIR, 칵싱거스-라스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얘는 확률 미분이잖아요. 확률 미분.
근데 얘를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데이터 x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t 플러스 1, xt 또는 t, t-1, t.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보통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식, 보통 이제 상태 공간 모형이 두 개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맨 위에 있는 식을 보통 옵저베이션 이퀘이션 그럽니다. 왜냐하면 등호 왼쪽을 관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측되는 변수와 관측되지 않는 변수를 관계시킨 것을 보통 옵저베이션 이퀘이션, 즉 관측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있는 x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관측에. 걔가 이제 보통 우리가 state equation, 또는 상태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건데,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못 쓰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에서 얘로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죠. 근데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거는요, 미분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F가 뭐냐? F0나 F1이 뭐냐? 얘가 뭐냐? 이거예요. 이 X는 이 X가 똑같은 거고요. 먼저, 이 친구의, 이거에서, 그러니까, 얘하고 얘 트랜스포즈하고 곱한 거를 기대값을 취한 것은 보통 우리가 요거의 공분산 행렬입니다. 공분산 행렬. 근데 Q라고 썼어요. 그죠? 세타는 지금 미지의 파라미터들이죠, 이게요. 얘를 거번하는. 그 세타가 있는데, Q는 어떻게 생겼느냐? 요 함수 있죠, 요 함수. 요 함수에다가, 어떤, 일정한 이 값을 집어넣고요. 거기에 다시 한번 얘를 곱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곱하기 델타 t.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리퀀시가 데일리다. 그럼 365분의 1 그러면 되겠네요. 365분의 1. 이게 월별 자료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월별 자료라고 그러면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델타 t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임 호라이즌 데이터 프리퀀시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x t 버티컬 바 t 버티컬 바 t 되어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이를테면 아까 여기 보니까 칼만 필터를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엔 예측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조건부 예측 오차하고 예측 오차의 분산 두 개가 있고 그다음 업데이팅 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파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알파를. 이렇게 생긴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든 여러분이 계산할 수만 있으면 뭘 계산한 거냐면 미지의 알파 t 값을 t까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기대값을 계산한 거예요. 기대값. 그러니까 알파 t는 unknown입니다. 확률 변수고요. 근데 여러분이 확률 변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보를 써서 t 시점의 값을 기대값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1분기 예측하는 거 그 아리마 모델 이런 데에서 그런 데서는 뭐냐면 알파 t t-1이에요. 알파 t t-1. 근데 t 시점에 뭘 볼까요? 알파는 못 보지만 수익률은 볼 수 있죠. t 시점에. t 시점에 수익률을 보고 그 정보로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 전에는 그 예측 방정식은 알파 t t-1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y를 실제로 보고 이렇게 커렉션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업데이트된 밸류가 다음 기에 여기에 t로 가서 t 플러스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커시브하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리커시브한 알고리즘이 요거고요. 이 알고리즘. 즉 업데이트하는 스킴.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바이 프로덕트로 조건부 예측 오차하고 분산이 나오기 때문에 걔를 사용하면 얘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알파 tt 예측한 값이 아니라 이 알파 tt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0, F1은 이 함수를 이제 mean 펑션이다. mu를 썼어요. 그 함수에다가 요거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1차 미분해서 xtt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 그러니까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함수식을 써주고요. 뭐의 함수? 얘하고 얘하고 함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first derivative를 계산하는 루틴을 함수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뭐.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1차 더함수를 구하는 그 루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미분을 해서 x로 그러면 이제 1차 미분 함수라는 것은 뮤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럼 얘를 define 해주겠죠. 그죠? 그 얘를 인풋으로 받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의 함수냐면 얘하고 얘의 함수니까 어쨌든 얘를 조금 변화시켜서 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1차 드리버티브 계산해서 걔를 여기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이 이제 그거고요. 그거에다 곱하기 x 이것.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요 델타 t, 스몰 인터벌, 요 인터벌 타임을 계산해 넣어주면 얘가 F0. 그 다음에 F1도 비슷하게 항등 행렬 곱하기 얘가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등 행렬에다가 얘를 미분해서 집어넣고 델타 t. 그래서 보이는 거는 굉장히 테러블한데요. 가우스 같은 랭귀지를 쓰면 뭐 실은 이거 몇 줄이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들이 F1 같은 거 이런 거요. 저게 그냥 선형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비선형 프로세스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스탠다드한 학부에서 배우는 칼만 필터는 프로세스가 리니어라고 가정을 합니다. 첫 식도 리니어, 두 번째 식도 리니어 이렇게 선형 회기식. 근데 첫 번째 식도 비선형, 두 번째 식도 비선형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이 워킹을 안 합니다. 가정을 바이올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비선형이면 얘를 선형으로 어프락시메이션, 얘도 선형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칼만 필터 이 필터 자체 모양이 이제 Z하고 알파하고 선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알파 t-마이너스 관계가 선형이 아니면 이제 걔들을 또 이렇게 막 미분하는 선형 근사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해시 붙는데 해시 붙는 것들이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막 미분을 시킨 것들이에요. 이렇게 요런 게 해시거든요. 요런 게 t hat 그죠? 그래서 복잡해지죠.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extended 칼만 필터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풀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아주 디테일이지만 전체적인 스케치하게 이제 추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모델에 필요한 파라미터, 즉 어느 선이 가장 잘 피팅하느냐 이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특정한 모델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바이 프로덕트로 저 X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종적으로 추정된 값에서 이 칼만 필터 다시 한번 쭈르륵 임플리멘테이션 하면 X의 궤적이 쭈르륵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그젬플은 이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서로 다른 이제 만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쭉 있죠, 그죠? 예. 그거고요.
이때는 보니까 일별 데이터를 썼고요.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일까지 국민주택 1종 국민주택 1종을 쓴 이유는 저게 5년짜리 복리채입니다. 그래서 5년짜리 복리채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액면짜리면 걔가 1년 롤오버 해서 맨 마지막에 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2,000 얼마가 딱 되면 걔를 5년 지나면 그때 한꺼번에 일시불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파트 살 때 저 국민주택 좀 사가지고 채권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해서 팔잖아요. 난 채권 투자 안 한다고 팔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채권 삽니다. 이제 그게 그거거든요. 예, 저 들고 있지 말고. 예. 근데 어쨌든 저거를 한 이유가 2000년 전후반만 해도 국내 시가평가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론치를 하려고 준비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스팟 커브 데이터들이 컴파일돼서 안 나오는 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할인채가 뭐가 있을까 쭉 보니까 통한채가 단기로 발행이 되니까 1년 만기 통한채는 이제 제로 쿠폰이라서 쓸 수가 있는데 만기가 텀 스트럭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작은 거밖에. 근데 얘는 5년짜리니까 최소한 요 안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기들이. 네. 그래서 국민주택 1종 기준 수익률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기준 수익률은 예전에는 5년짜리면요. 오늘 막 발행되면 여기서 팔려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오늘 데이터를 보면 이런 데밖에 거래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3개월, 6개월, 9개월 뭐 이렇게 쭉 이제 만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이제 채권 시장이 많이 발전을 해서 저들 거래자를 가지고 시가평가사에서 추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이렇게 합니다. 10개의 큰 채권 딜러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국민주택 1종 채권 3개월짜리 얼마? 그럼 5.25. 난 6.0. 막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2개, 가장 큰 거 띄고 밑에 가장 작은 거 띄고 2개. 나머지 6개 가지고 평균을 내서 딱 발표. 그래서 그걸 다 물어봅니다. 만기에 대해서 다. 국민주택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 국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다 얼마냐? 그럼 자기가 거래를 했으면 그 수익률을 대강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거래를 안 한 사람은 그냥 개수 값을 넣겠죠. 그죠? 그래서 최고, 최저 이거 빼고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예전의 수익률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일종만 해도 스팟 커브 개념의 그런 수익률이 되는 건데 다른 것들은 다 이일드죠, 이일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2000년 초만 해도 이런 채권 모형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아직 데이터도 없고 스팟 커브도 없고 뭐 이래서 지금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회사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좀씩 어베일러블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기가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1960년대부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채권 모형이 뭐가 맞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문 리서치를 하는데 우리는 2000년 전후로 해서 데일리 데이터 요만큼 가지고 미국 리스터처에서 하는 내용들이 과연 작동을 하느냐를 보자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근사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모형화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딱 찍어 놓은 거는 특정한 날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잘라서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모델이, 피팅이 되면 매 시점 요 t마다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막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네. 코드는
이건 C 코드네, 그죠? C 코드라, 금융 IT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알 거예요. 그죠? 금융 IT에서 맨날 하는 게 이건데. 조금 전에 봤던 칼만 필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끝이 안 나오죠? 끝이 안 나오네요. 네. 간단히 이렇게 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동일한 작업을 가우스로 짜면 한 5페이지? 이거 분량은 5페이지 넘어가죠,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랭귀지 같은 것을 왜 배우느냐? 이렇게 길게 짜가지고 내가 틀렸는지 맞는지도 모르면서 짜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개발 타임이.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은 자기가 제일 편한 랭귀지를 가지고 먼저 한번 쭉 짜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맞으면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짜요? C로? 얘는 스크램블을 하면 아무도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C로 짜면 여러 플랫폼,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DLL로 만들어 놓으면. 예. 얘들이 이제 추정된 이제 파라미터. 그 DLL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환상적인 그 창조물인가 하면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어떤 C로 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짜면 보통 우리가 뭐 정적 라이브러리나 뭐 동적 라이브러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 워크를 하러 들어가면 이제 프로그래머, 이제 IT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보통 이제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컨설팅을 하고 그거를 시스템화 하는 것은 이제 IT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코딩을 막 하면서 어떤 때는 뭐 스태틱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어떤 때는 뭐 DLL도 만들고 다이내믹 링크 라이브러리도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서로 같이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짠 코드를 돌리려고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C 라이브러리를 깔아서 돌리려고 했는데 라이브러리가 안 깔리는 거예요. 윈도우 H에서 깔 수가 없어. 옛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윈도우 98 지난번에 뭐 아이폰 6인가에 뭐 윈도우 98을 억지로 깔았다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에. 해외 토픽에 나왔던데 왜 그러고 사나 모르겠는데. 그 자신을 학대하는 방법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 깔리고요. 어렵게 깔았는데 안 돌아가요. OS가 바뀌었잖아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다행히도 스태틱한 거하고 DLL하고 두 가지 버전이 나왔거든요. DLL을 걸어서 해봤어요. 돌아가요. DLL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여튼 어떤 OS를 깔든지 간에 막 DLL을 계속 와서 붙죠. 그죠? 시스템에 붙잖아요. 얘들은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DLL 만든 사람은 업데이트해서 컴파일 할 수 있죠. 설사 우리가 업데이트 안 한 거 옛날 게 있다고 하더라도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이걸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C로 하는 게 그렇게 파워풀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파라미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팩터 프로세스를 디파인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값들이 나오는데요. 데이터가 워낙 짧으니까 어디서 컨버지하고 수렴은 하는데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프리시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그런 이제 피팅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렇게 했잖아요. X 3개. 첫 번째 X. 첫 번째 X. 첫 번째 X. 첫 번째 X가 이 블루인데요. 여기 있는 것은 히스토리컬한 거.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의 차이. 매 시점마다.
일별로요. 그죠? 일별로. 해서 플랫한 게 이거예요. 아마 장단기에서 마이너스를 곱했을 거예요. 반대로. 얘가 반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얘를 같이 찍어본 거거든요. 슈퍼임포즈를 해갖고. 해보니까, 요런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1, 2, 3인데, 제가 첫 번째 거는 레벨이다. 이렇게 지정하고 싶지만, 자기가 하면서 어딘가에 컨버지를 한 거예요. 이 파라미터가. 그리고 그냥 첫 번째 x랑 플러스를 해본 거고요. 그거를 우연히 제가 슬로우이라는 거와 같이 찍어본 거고, 두 번째 x의 플러스에다가 레벨을 찍은 거예요. 레벨을. 아까 그 국유택채권의 걸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만기에 어떤 아까 그 봤던 텀 스트럭처 중에서 특정 만기를 플러스를 한 거고요. 거기에다 두 번째 x를 슈퍼임포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해서 어떤 값을 미드 포인트를 구하고 직선을 해서 얘하고 약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커버처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 커버처하고 세 번째 팩터하고 그려본 거예요. 세 개가 다 비슷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빨간색은 히스토리컬한 거고, 파란색은 데이터에서 추정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냥 원래 데이터만 있고 모델만 있는 거고, 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추정했을 뿐이죠. 저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인샘플에서 보니까, 이 텀 스트럭처를 움직이는 세 개의 요인들을 X가 짚고 있고, 걔가 얘를 영향을 미추는 그 모델이 적절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되면, 그러면 히스토리컬하게 어느 시점을 딱 잡았을 때, 그때 거래된 얘는 실은 싼 거냐, 비싼 거냐, 이런 값에 비해서 얘를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모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이렇게 끝났죠? 파란색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겠죠? 아까 다이내믹스가 있으니까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터, 첫 번째 팩터 예측할 수 있겠죠? 예측한 그 값들을 집어넣으면 이제 내일 선이 어딜까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기회. 또 그 다음 기회. 그래서 미리 이제 딱 오늘 해서 딱 계산해 놓고요. 내일 어디 찍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물건이 뭔가 사자 팔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히스토리컬 레코드가 좋으면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바이셀 할 때 스트래티지를 이제 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은 뭐 여러분 뭐 상상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슬롭에 대한 비율을 취하겠다. 슬롭에 대한 비율을 취하겠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비율을 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팩터들은 동일하다고 치고 나는 이거에 대한 비율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레벨 수준은 같은데 이 텀 스트럭처가 좀 더 스티프하게 되는 경우하고 플랫하게 되는 경우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예상되는 이 선이 나온다는 뜻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맞기를 바라고 이제 매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ecision Support System. 채권 딜러들은 핸드풀이라고 그랬습니다. 핸드풀. 몇 명 안 돼요. 경찰차 몇 개만 따고 오면 다 실어갈 수 있어요. 여의도에서. 완전히 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 주위에 이제 서포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퀀트 하는 사람들이죠. 퀀트. 이런 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운용사 또는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 증권사에 이런 데에서 인턴을 혹시라도 거기서 그러니까 그 서포팅하는 퀀트 그룹에 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퀀트 그룹에 있는 그 모델들도 새 데이터 넣어가지고 매번 새로 돌려가지고 새로 보고서 만들고 뭐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볼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신참이니까 와서 딜링 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시켜주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보는지 예, 그거 한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고 간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예. 이게 가우스 코드거든요. 이 가우스 코드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짧은 거예요. 아까 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컷앤 페이스에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처럼 젊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1, 2, 2, 3, 2, 4, 2, 5 이렇게 막 바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삐끗하면 그러면 도라는 가요. 어딘가 섰어. 근데 데이터는 여기 있고 난 꼭 여기서 쓰거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저희가 한 15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옵션이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밸류에이션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옵션들이 있으면 이제 저 이론 모델들이 이제 그 옵션 피처를 반영을 해서 이제 설계가 돼야 될 텐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프랙티스에서는 이런 그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노미얼 트리, 인터레스트 레이트 트리라는 건데요. 아까도 보니까 기본 아이디어가 현재 가격을 계산할 때 이게 인스턴테이니어스 한 숏 레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팩터가 한 개, 또 두 개, 또는 한 개, 세 개가 움직여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려는 것은 이제 그런 복잡한 스케일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RT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RT라는 것을, 심플하게, 오늘, 현재 어떤 값이 있는데, 관측 가능한 값이 있는데, 얘가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얘가 내일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거 본 거예요. 개콘 컨셉트죠, 그죠? 예.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얘가 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가는 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여기 이제 쿠폰 이렇게 있고 이걸 가지고 부스트래핑해서 이제 이런 스팟 레이트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정 시점에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스팟 커브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이런 현재 스팟 커브가 있는데. 이 스팟 커브가 이야기하는 이를테면 트리를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예를 들어 10년 동안 얘가 어떤 식으로 갈 건가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그러는데요. 10년을 1년, 2년, 3년 쭉 해보면 업, 다운 쭉 해보면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업으로만 갈 수도 있고 다운으로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타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냥 애뉴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스팟 레이트가
3.5%다. 1년짜리니까 스팟 레이트가 있어요. 제로 쿠폰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2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 있고 이제 forward 레이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uture spot 레이트네요. 1년 말에서 시작해서 2년 끝날 때까지 어떤 레이트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거나 up, R down, 그죠? 네. R 위에서 다시 up, down. 얘는 down에서 down, 그 다음에 up. 근데 UD나 DU는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같다고. 그래서 얘가 다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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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up, up, down이고, up, down, down이고, dow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알면, short rate라는 게, 우리가 관심 있는, 그 R이 그거거든요. R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반드를 프라이스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인터벌을 6개월짜리, 뭐, 쿼터, 뭐, month, 이걸 줄이면, 뭐, 가는 거죠, 그죠? 네. 더 많은 정교한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가정이 이렇습니다. Logarithm of 1 year rate. 그러니까 1년짜리 스팟 레이트가 있는데 그거에 로가리즘을 취한 것이 바이노미얼 한다고 가정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률이 2분의 1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은 이제 테크니컬한 텀으로 이야기하면 로그를 취한 스팟 레이트가 바이노미얼하고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원이어 레이트가 여기 보는 것처럼 로그 노멀 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로그 노멀 한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그마가 들어오는데요. 시그마가 변동성이고 예를 들어서 10%다. 예를 들어서 원이어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원이어 레이트 이렇게 가는데 얘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를 시그마로 잡겠다는 거예요. 시그마로. 그랬을 때 아까 보니까 다운 아니면 업이었죠. 그죠? 다운하고 업의 이런 가정하에서는 차이가 요거만큼. 그 두 개 레이트 사이에 exponential 2 시그마. 그래서 얘를 알면 당연히 이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스트럭션 툴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업, 다운 이거 한 거는 그렇죠? 얘가 다운하고 업, 다운은 하나 차이죠. 그죠? 하나 차이죠. 걔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은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요만큼 차이 납니다. 요게 위에 있는 거고 요게 바로 밑에 있던 거였었죠. 밑에 있는 거 기준으로 이거 곱하기 exponential 2 시그마. 요거 곱하기 exponential 2 시그마가 얘고요.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2 시그마. 이거에 또 2 시그마. 2 시그마.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네. 자, 현재 거는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시그마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2 시그마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R업인데 이게 R업인데 R업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가정에서 알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얘를 알면 얘를 알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얘가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이제 다운 가는 거고요. 갈 텐데. 그래서 얘를 알면 그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운 업이겠네요. 그죠? 네, 업, 다운. 그 다음에 맨 위에 것은 그냥, 이게 업에서 업으로 간 게 요거니까 맨 밑으로 기준으로 치면
2시그마, 4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얘만 알면 얘를 알고 얘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알고 있으면, 얘를 만약에 계산할 수가 있으면 이게 쭈르륵 이 트리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얘를 찾는 걸 해볼게요. 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어떻게 썼냐면 finding one year short rate for year 2. 두 번째 short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RU, R down 찾을 거예요. 뭘 사용해서요? 2-year zero coupon bond price. 전에 부스트래핑을 통해서 만약에 스팟 데이터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약 존재했었죠. 그죠? 그래서 2년짜리 zero coupon price를 사용을 해서 R, U하고 D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얘는 뭐냐면 지금 이게 현재고요. 현재에서 up 아니면 down이고 얘가 up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요 노드에 RU하고 RD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단 100이라는 프린시플을 주는데요. 얘가 올라가든 그 다음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제 100을 줄 거예요. 100을. 근데 확률은 지금 0.5라고 했죠. 그죠? 0.5고요. 더하기 R 다운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RU로 계산한 거죠. RU로.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100을 주는 케이스인데 확률 똑같고요. 이번엔 R 다운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R 다운으로 계산한 거하고 R 업으로 계산한 것을 각각 이거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지금 100을 주는 이제 그 쿠폰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값을 리스크 뉴트럴한 이 0.5라는 이퀄한 확률로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스팟 레이트로 계산한 거. 걔가 이론적인 지금 2기간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라는 거죠. 2기간. 그래서 보면 얘가 알려져 있는 값이고요. 1년짜리 스팟 레이트 지금 관측 가능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얘로 만약에 다음 기에 업 스테이트에서 밸류, 다운 스테이트에서 밸류를 알고 있다고 하면 걔를 디스카운트 백 시킨 게 이제 2년짜리라는 거거든요. 2년짜리. 그래서 얘는 지금 이론 가격입니다. 이론 가격. 왜냐하면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썼지만 이제 요 포뮬러가 여기 들어가고 요 포뮬러가 들어가면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고 했을 때 이 값을 계산하는 포뮬러는 지금 얘의 함수가 되겠네요. 그죠? RU, RD. 근데 실제로 이제 이 P2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가? 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업이 됐을 때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이제 어떤 값이 될 텐데 다운일 때고요. 즉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에 값이 있을 텐데 걔를 한 번 더 디스카운트 한 게 적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요 트리를 지금 이밸류에이트 할 건데 한번 실제로 보면 됩니다. 여기가 꼭 이상하게 스탁이 되죠.
미리 띄워놓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시그마는 이제 10%로 가정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를테면 파에 팔리는 쿠폰이 이런 것들인 것을 가지고 부스트래핑을 통해서 스팟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다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요. 스팟 레이트를 알면 당연히 이제 제로 프라이스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년짜리 프라이스고요. 디스카운트 펑션이라는 게. 얘는 2년짜리, 얘는 3년짜리거든요. 네. 시그마는 알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C15이 뭐냐면 얘입니다. 얘. RT. 어떤 개수값을 넣은 거예요, 제가. 뭐 4.1% 뭐 이를테면 넣었고요. 그러면 얘는 뭐냐? R업은 보니까 얘 곱하기 exponential E 시그마. 그죠?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value of 얘는 0.5 곱하기 100 더하기 0.5 곱하기 100 나누기 1 더하기 이게 up 인터레스트고요. 얘는 이거 1 더하기 다운 스테이트. 이렇게.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프라이스가 뭐가 나와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사용해서 얘의 0.5, 얘의 0.5 나누기 2의 3니까 2의 3. 현재 건이 1년짜리니까요. 1년짜리 디스카운트 백 시키면 얘가 이제 프라이스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2년짜리의 값이에요. 그죠? 2년짜리의 가격이고, 마켓에서 얘가 얼마에 팔리나요, 지금? 마켓에서 2년짜리가 요거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얘를 얘를 4.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론적인 가격이 지금 92.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켓은 얼마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마켓 프라이스하고 이론적인 가격을 같게 만들려면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두 개 빼기니까. 0으로 만드는 얘를 찾는 프로블럼이네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죠? solve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what if가 더 낫습니다. what if 시나리오. goal seek. 보세요. 나는 얘를 지금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여기 보면 시나리오 어널리시스 있죠. 가상 분석 있죠. 가상 분석을 보면 goal seek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수식셀 얘입니다. 얘를 뭐로 만들고 싶어요? 0? 0. 네. 바꿀 셀은 R down이죠. 얘입니다. 얘. 나왔습니다. 눌러볼까요? 네. 눌러봅니다. 뭐 안 비싼 소프트웨어가 뭐 이렇죠. 뭐 아주 0은 아니네. 그죠? 네. 그래서 전에 버전에서는 요 값이 나왔었거든요. 0.0 거의 같나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예,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거의 0이 됐고요. 아까 제가 4.0%로 시작을 했는데 요걸 찾은 거예요. 예.
이게 뭐 클로스 이너프하다고 생각하면 찾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프리시전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소프트웨어에서는 프리시전을 더 높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있으면 3년짜리가 있으면 이제 뭔지 모르지만 RDD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4년짜리가 있으면 RDDD를 찾을 수 있고요. 네. 리커시브하게 쭉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울식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해보면 아까 1년짜리 3.5%였고 요번에 찾은 게 4.0735%였거든요. 그거 곱하기 exponential 2 시그마. 그 다음에 RDDD 찾으면 얘를 찾는 겁니다. 같은 스킴으로, 그죠? 네. 그러면 2 시그마, 2 시그마, 4 시그마. 네. 이렇게 트리가 쭉 갑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스팟 레이트니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이 트리를 만든 것은 가만히 보니까 얘를 쭉 찾아가는 게 아까 내 디스카운트 펑션, 스팟 커브 그거 있잖아요. 현재 알려져 있는 이 스팟 커브 또는 디스카운트 펑션에서 이걸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브가 뭐하고 컨시스턴트해요? 지금 텀 스트럭처하고 컨시스턴트하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죠? 시그마만 제대로 잘 찾으면 변동성 찾느냐. 그럼 과거에 그 스팟 레이트를 쭉 놓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뉴얼라이즈 된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쓰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expected value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데 어떤 데이터의 변동성 파라미터는 그냥 단순하게 표준 편차를 내도 그게 크게 많이 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집어넣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 텀 스트럭처가 트리가 지금 현재 스팟 커브와 컨시스턴트하게 구성이 되면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조건 9%의 쿠폰을 주는 3년짜리다. 그러면 1년 동안에 9% 주고 9% 주고 9% 주고 이제 만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만기에는 9% 더하기 100, 9% 더하기 100. 그죠? 그럼 걔들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스카운트 백 시키면 이런 가격이 나오겠네요. 이거에 따라서. 좀 스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파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스팟 커브로 트리를 만들었다 하는 그거에서 요 셀이 어떻게 되는지를 노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3년짜리를 어떻게 이론 가격을 만들어내서 트리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게 엑서사이즈 1번이고요. 엑서사이즈 2번은 이제 이 트리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이 있는 것도 밸류에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특정한 옵션이 발생했을 때, 즉 발행자가 내가 지금 조기 상환하는 게 좋겠다 라는 옵션을 할 수 있으면 그럼 발행자한테 좋은 조건을 준 거니까 분명히 값이 좀 떨어져야 될 거예요. 가격이. 그죠? 그 가격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옵션 어저스트 밸류라고 해서 이제 옵션이 있는 반드를 프라이싱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위험 민감도가 얼마나 되느냐. 즉 듀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거마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요. 이제 채권으로 한번 가볼까. 채권은 버리고 주식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합니다.